중요한 건 네. 사냐 마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냐인 거예요. 일단 괜찮아 보이니까 나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좀 위험한 것 같아 라는 거잖아요. 자, 그러면은 그거를 안 살 거냐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조금 사자.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도 기분이 좋아요. 네, 돈 벌었으니까. 그 주가가 떨어져도 나는 이 리스크를 고려를 했었고 그 리스크가 터진 거네. 혹은 리스크가 터진 게 아니라 그냥 주가가 쌩 빠진 거다. 그러면은 그때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. 네, 난 공부해놨으니까 공부를 해놨고 이런 리스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그 리스크를 본 거건 아니면 다른 어떤 새로운 리스크가 터진 거건 이제 가격을 낮춰준 거잖아요.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시 고민을 하는 거죠. 여기서 이제 다시 원점에서 내가 이 포지션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포트에 1%를 샀는데 원래는 한 3% 살려고 하다가 좀 위험해 보이니까 1%를 샀다. 근데 한 30%가 빠졌다. 그럼 0.7 돼 있을 거잖아요. 자, 그러면은, 자, 0.7에서 더 사? 바로? 물 타? 바로? 이 고민을 하면 안 돼요. 그게 아니라, 100이라고 했을 때 얼마 살 건데, 1.5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면 지금 0.7이잖아요. 근데 지금 내가 원점에서 다시 고민했을 때 1.5를 사고 싶잖아요. 그러면 0.8을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. 혹 반대도 마찬가지예요. 뭐 1%를 샀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주식을 잘할 리가 없는데 상한가를 갔어. 1.3이 됐어요. 그러면 이때도 그냥 당황할 필요 없고 자 다시 이 주식을 내가 오늘 처음 봤어. 좀 공부를 했는데 얼마 사고 싶어? 했을 때 상한가 오른 걸 지금 여기서 사라고?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. 맞아요. 혹은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지.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냐 마냐가 아니라 자 지금 100 중에서 몇 % 살 건데 1? 아니면 그래도 오른 거 따라잡긴 너무 그러니까 한 0.8 정도 살까? 하면 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싶은 비율은 0.8이잖아요. 근데 지금 내 포지션은 1.3이잖아요. 그럼 0.5를 줄이는 거죠. 근데 네. 이 지금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이 내렸을 때 물타기는 하는데 올랐을 때는 잘 사지를 못하거든요. 팔기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내 포지션에 맞게끔 포지션을 딱 정해두고 한다면 그래도 내 의사결정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. 내 매수 단가를 보면 안 돼요. 매수 단가가 그 가장 자주 함정에 빠지게 하는 숫자인데 매수 단가가 없어야 이런 식의 편향되지 않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매수 단가 생각하지 말기 기억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쓰는 엑셀 시트에도 제 포트폴리오에 제 매수 단가가 안 들어가 있어요. 그래요? 보통 내가 샀을 때 시기를 기록하고 싶잖아요. 그거는 별도의 노트에 기록이 돼 있는 거고 이제 내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엑셀에는 그냥 뭐 PER, PBR, ROE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적정 레인지 그래서 비율 얼마로 하는 게 적절할까 그 다음에 실제 포트폴리오와의 차이 이런 거가 들어가 있는 거죠. 혹시 적정 가격 같은 것도 산출을 하거나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? 가격 산출을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. 그걸 안 하면은 다른 의사결정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숫자는 있어야 돼요. 중요한 거는 그 숫자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. 다른 사람들이 이걸 믿고 사줘야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럼 반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방향의 숫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좋아질 때 얼마나 좋아질 건데 지금 PER 한 12배 하는데 이거 한 20배도 갈 수 있지. 보통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. 맞아요. 안 좋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건데 한 8배? 그럼 반토막 나는 거네? 반토막은 아니죠. 6배 돼야 반토막이고. 근데 또 이익이 한 20% 빠지고 PER도 12배에서 8배 가면 그러면 주가 반토막 나잖아요. 그런 시나리오들을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. 좋아졌을 때 얼마나 좋아질 거냐? 여기까지 좋아질 것 같아. 안 좋아졌을 때 얼마나 안 좋아질 거냐? 여기까지 안 좋아질 것 같아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좀 위험해 보이는데 라는 게 숫자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. 그래서 업사이드 한 80%, 다운사이드 20%?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건데. 근데 업사이드 50, 다운사이드 45?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업사이드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거든요. 그러다가 주가 빠지면 막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애초에 위아래를 중립적인 상태에서 좋을 때 되게 좋은 가정을 다 때려박아 넣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고 안 좋을 때 안 좋은 가정 다 때려박아 넣었을 때 이럴 수 있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편견이 덜 생겨요. 그럼 거기에 맞게 내가 이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시 주가가 빠진 시점에서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보면은 만약에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숫자가 동일하다면은 그러면 상승폭 하락폭이 더 유리해졌을 거잖아요. 주가만 그냥 30% 빠졌는데 그럼 처음에는 상방 50%, 하방 45%였다가 주가가 한 30% 빠졌다. 그러면 상방으로 한 80%, 하방으로는 한 15%, 대충 그럴 거잖아요.
그러면 50대 45에서 지금은 80대 15가 됐어. 유리한 게임이네.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되겠네요. 네, 그러면은 베팅 비율을 더 높이는 거죠. 근데 혹은 그럴 수도 있어요. 주가가 빠졌는데 보통 주가가 빠지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. 그러면 또 생각지 못했던 리스크 포인트가 또 보여요. 그러면 주가가 빠졌는데 하방이 뭐 생각보다 더 깊은 것 같다. 그럼 빠졌어도 여전히 50대 45인 것 같아. 그러면은 빠졌어도 더 살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로직은 그냥 이런 거예요. 현 시점에서 원점에서 다시 고민했을 때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고려했을 때 몇 퍼센트 배분하고 싶은데 현재 포트폴리오 비중과의 차이는 얼만데 커? 그러면은 메꾸자. 이것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. 네, 손절이냐 익절이냐 물타기냐 불타기냐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럼 그걸 파가는 단계가 주기가 좀 있을까요? 주기는 뭐 각자 편한 대로 사람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다를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매일매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3개월에 한 번이어도 되고 저는 극단적으로 1년에 한 번이어도 된다고 생각해요. 큰 차이가 없는 네, 거예요? 회사가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거든요. 보통은 3개월에 한 번씩은 실적이 나오니까 네. 저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렇다고 막 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했더니 뭐 0.1% 미세하게 차이가 생겼어. 그럼 0.1% 메꿔야지. 뭐 요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.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돈 버는 거다. 이제 현금 보유가 최고다. 이런 말들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.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? 자, 일단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한다와 현금 보유는 다른 얘기고요.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건 VT를 사는 거죠. 네. 현금 보유라는 거는 내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모든 재산들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. 다른 모든 재산들이 하락해야만 돈을 버는 극단적인 베팅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. 나는 현금만 가지고 있을래라는 건.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베팅을 한 위험한 선택이다라는 뜻인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 안 한다라고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.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몇 퍼센트를 보유를 할 거냐.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보유 비율에서 예금, 현금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을 거고 뭐 NFT도 있을 거고 비트코인도 있을 거잖아요. 미술품도 있을 거고 몇 퍼센트가 적절한 것 같아? 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근데 거기서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그냥 예금 적당히 있고 주식 부동산 적당히 반반 나눠서 하시라고 마음 편한 대로 라고 했잖아요. 예금 100% 한다는 거는 주식 빵, 부동산 빵, 예금 100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.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은 나는 더 가난해지는 거잖아요. 그리고 주식이 막 한 50% 올랐다. 그러면은 주식하는 사람들 다 같이 돈 벌었는데 나는 더 가난해진 거잖아요.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. 그러니까 그 예금만 가지고 있겠다라는 선택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엄청나게 위험한 선택인 거예요. 그때 자산 가격이 내리지 않는다며 정말 위험한 선택이 내린다에 베팅을 한 거예요. 아주 공격적인 베팅을 한 거예요. 그 공격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겠네요.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. 네, 이건 안전한 선택이 절대 아니에요. 그래서 안전한 선택이라 함은 내가 얼마나 그 알파, 초과 수익을 추구할 건가 이거인 거예요. 내가 얼마나 위험한 베팅을 하느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VT를 사느냐 혹은 개별 주식을 하느냐. VT 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 안 하고 개별적으로 어떤 주식들을 공부해서 산다. 이게 위험한 선택인 거고 이거는 이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초과 수익을 내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한 거죠. 그러면 그 위험을 짊어진 대가로 더 많은 성과를 내야만 내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는 그냥 VT 사고 그냥 집 한 채 살 수 있다면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인 거예요. 그리고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.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. 그냥 이렇게 포지션 잡아놓고 중요한 건 포지션을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안 잡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, 아무것도 안 잡는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공격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뜻인 거죠. 자, 근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게 하락장이 올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나요?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요? 네. 그럼 안 오겠네.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 단계가 주가 많이 보이잖아요. 빠지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재기성이라는 거를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돼요. 아까 이제 질문에 그렇게 있었잖아요. 뭐 깊고 빠르게 올 것인가, 혹은 뭐 천천히 완만하게 올 것인가. 하락장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는데 하락장에 왔고 모두가 낙관적인 기대감에 넘쳐 있다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혹은 이제 다들 돈은 번 것 같고 하락장이 올 것 같은데 내가 남보다 먼저 빠져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었다. 근데 하락장이 온 것 같아. 그래서 자, 지금 내가 빠져나가야지 하고 모두가 똑같이 행동을 한다. 그러면 깊고 빠르게 오겠죠. 혹은 하락장 뭐 올 수도 있고 아니 나는 뭐
좋은 주식 샀고 뭐 길게 볼 거야 하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, 그래서 하락이 조금 왔을 때 그냥 들고 버티는 사람들, 혹은 좀 싸졌으면 더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천천히 오거나 아니면 좀 빠지다가 금방 반등을 하거나 그러겠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할 것이냐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. 하락이 왔을 때, 자, 내일 10% 주가 빠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거냐.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이제 빠지면 뭐 더 사도 되지? 아니 뭐 몰라. 뭐 아니면 나는 이미 주식 팔아놨어. 나는 관심 없어. 이러면 하락이 좀 약하게 오겠죠. 혹은 바로 팔아야지. 나 지금 주식 빠지면 안 돼. 빠지면 손해보면 안 돼. 이런 상태라면은 하락은 깊고 빠르게 오겠죠. 그러니까 일단 저는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지 않고요. 그러니까 하락이 오건 말건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. 네, 뭐 상방이나 하방이나 비슷한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뭐 위로는 3,300, 뭐 아래로는 뭐 2,600.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여러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거고, 그러니까 자, 일단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매크로 측면에서 매력적인 상태는 별로 아니다. 네. 근데 그게 뭐 단기적으로 한 1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인 거고, 결국은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고 이익이 계속 늘어간다면은, 그러면은 뭐 기업 가치는 올라갈 거고, 우리가 한 해 주식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. 한 해 주식하고 말 거면은 그냥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그냥 부동산 하세요. 네, 그러면 돼요. 그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내가 계속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면은 시장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, 웬만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가 다운사이드보다는 높아요. 아무리 많이 빠져도 마이너스 100%잖아요. 오르면은 플러스 무한대잖아요. 네, 길게 봤을 때는 그 프로파일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계속 작동한다라는 거는 자본주의에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늘려나가고 새로운 뭔가를 해나가서 고객들에게 가치 창출을 해준다. 그래서 그 가치 창출이 주주가치 창출로도 돌아온다. 이게 자본주의가 잘 작동한다라는 뜻인 거고, 그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은 결국은 돈을 벌게 되거든요.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, 혹은 내가 개별적으로 좋은 주식을 골라낼 능력이 있다면은 그냥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죠. 내년에 시장이 뭐 어떻게 뭐 오를 거냐 빠질 거냐라는 거는 관심사가 전혀 아니에요. 그 돈 버는데 단 한 푼도 중요하지 않아요. 일단 시장에 고수는 없어요. 전체의 10% 미만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웬만하면 돈을 버는 게임이에요, 이거는.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기는 게임이 지는 게임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. 제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혹시 지금 투자를 오랫동안 지속해 오셨는데 투자를 하면서 정말 도움이 됐던 책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뭐 정말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뭐 최근에 나온 뭐 에즈워스 다무다란의 뭐 주식 투자 전략 바이블, 네, 다무다란의 투자 전략 바이블. 또 있나요?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.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. 제가 뇌과학 책도 뭐 나름대로 조금은 읽었는데, 그걸 읽다 보면은 약간 뭐 인간의 자유의지 혹은 학습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환상이 깨지게 돼요.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게 진짜 내가 내 몸을 통제하는 게 정말 별로 없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.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막 살 수는 없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자아라는 게 존재하는데 뭔가는 결정은 해야 되잖아요. 그럼 내가 뭘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? 라는 의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었는데 이 책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줬어요. 그거를 또 되게 간결한 문체로 되게 잘 짚어줬어요. 그래서 뇌과학 책을 좀 읽어봤다면은 좀 여러 가지 고민과 답답한 점을 느낄 수 있을 텐데,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거다라고 땅 하고 던져주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